윤석열 정부의 새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와 호흡을 맞추는 경제 드림팀의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뉴스, 그제부터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사실상 내정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경호 의원은 원래 경제관료 출신이고요. 기획재정부의 차관까지 했었으니까 그 경력도 일정 부분 인정된 것 같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국회에서도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들을 쭉 맡아왔기 때문에 뭐 전문성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이 경륜으로 부각이 되면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임명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볼 때는 추경호 의원이 부총리로 임명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함께 그 최상목 이분도 함께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아니죠. 거론이 됐었죠. 네, 그랬었죠. 이분은 아마 이제 금융위원장 쪽으로 아마 기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이 원팀을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드림팀을 만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계속 주요 직책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들로 아마 지명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뭐 추경호 의원, 최상목 전 차관까지 해서 다들 뭐 인수위 간사로서 3인 중에 2사람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보다 좀 더 센 인물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글쎄요. 그러니까 뭐 센 인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하고는 확실히 반대편에 있는 그런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거론한 그 추경호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비판해 온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분들도, 그러니까 좀 대통령실의 경제 라인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해 오신 분들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결국은 라인업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조는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시장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그 시장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경제 라인도 다 그 시장주의자들로 일단 그래서 역시 정부 주도 성장보다는 기업 주도 성장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태가 아닌가.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어찌됐건 이제 진행해 왔던 경제 정책하고 지금 상당히 반대편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야말로 이제 무리 없이 이제 이 전환을 시키느냐, 이게 새 경제팀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으로 소상공인 지원 50조가 추경의 시험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추경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은 누가 맡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일각에선 최측근이죠. 장제원 의원이 이 비서실장이 내정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어제 오후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인수위 대변인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정무감각이 검증된 경륜 있는 분을 삼고 처리해서 모시려고 한다. 경륜과 정무감각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제원 비서실장 내정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인수위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은 인수위에서 2명의 이름을 올렸고 박주선 그 취임식 준비위원장도 올렸고 그리고 4성급 의원도 올렸는데 다들 윤석열 당선인이 이에 대해서 반려를 했다. 장제원 비서실장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또 다른 얘기도 좀 들려요. 그러니까 한 3분 정도에게 이미 이제 그 의사 타진을 했고, 그 3분으로부터 이제 확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어찌됐건 확답이 오게 되면 또 검증에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런 또 관계자 지금 이제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계자 보도가 제가 보기엔 정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의사타진은 들어간 상태고
그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고민 중인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뭐 현재까지 거론됐던 여러 분들, 그분들하고는 좀 상관없는 분들일 가능성도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또 이름들이 쭉 나가고 있는데 권영세 의원, 원희룡 지금 기획위원장까지 해서요. 지금 5분이 다 얘기되고 있는데 기자들이 이제 장성민 특보, 이 정책 특보가 얘기가 쭉 나오면서 오늘 뭐 한국경제인가요? 관련 보도도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윤 당선인은 일단 가타부타 얘기 없이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했어요. 처음에는 장제원 이제 지금 현재 비서실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정치인은 일단 배제다 이런 투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장제원 실장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소야대 전국에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와야 되거든요. 국무위원, 장관으로 가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지만 그 외에 참모로 가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이제 그만두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한 의석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뭐 또 보궐선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다른 부분을 찾는 것 같아요.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거론되고 있는 뭐 장성민 실장 얘기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기자가 또 물어본 거죠. 장성민 실장 얘기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허허 하면서 이제 됐죠 하고 가셨어요. 그걸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부정이다. 어떤 분은 또 말을 안 하고 가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긍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의외의 인물이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심지어는 기업 쪽에 있는 분한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 외에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제원 실장 말에 권영세 의원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이태규 의원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도 거론되고 있는데 뭐 이분 중에 한 분이 될 수도 있지만 의외의 인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이 풀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분 중에 다른 분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비서실장 단독 달고 나오는 기사들은 다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 1호 법무부 장관은 누구일지 하마평에 오른 분들은 모두 다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 인물의 하마평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윤 당선인이랑 가까운 인물들, 뭐 연수원 출신이라든지 같이 근무를 했다든지 이러면 법무부 장관에 좀 멀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립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혹시나 이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검찰을 또 법무부 장관에 앉혔을 때 올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아예 그냥 검찰 출신이 아닌 일반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 지금의 그 박범계 장관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최근에 이 기류를 보면 검찰 출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분 지금 이름 나오는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그리고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예요. 당선인 동기라는 또 친분이 있고요. 그리고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분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검찰 출신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단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까지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에 대한 이미지 또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검찰이 지금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당선인은 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산권도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그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이런 정책으로 가려고 물론 그거는 법을 바꿔야 되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조로 간다고 하면 검찰 조직을 좀 더 잘 아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해서 검찰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 어떤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그게 장단점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우려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기류로 보면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조직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 조직과 의사소통이 좀 편한 사람이 되려면 검찰 인사, 또 국회에서 법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회랑 얘기가 잘 통하려면 정치인 인사, 이종훈 평론가는 어떤 인사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검찰 출신 또는 정치인 출신 다 배제를 하는 것이 전 흐름에 맞다라고 생각해요. 시대 흐름에 일단 맞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 법무부의 문민화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수사에 전혀 관계를 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행정가를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민간인 출신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검찰 출신을 임명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 결국 정치 보복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결국은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오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논란거리도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그쪽에서 지금 당선인 측에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은 당연히 배제해야 하는 것이 맞고, 정치 출신을 임명해서 어떤 폐해가 있는지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잘 봤잖아요. 정치인들은 역시 대통령하고 코드 맞추기 하느라고 좀 과도하게 수사 지휘권 행사한다든지 그런 또 행보를 또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자다 배제를 좀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시대적으로는 있는데, 과연 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최진봉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검찰 쪽 인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제3의 인물, 제3의 지대에서 나오는 인물. 근데 이종훈 평론가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수 출신의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고 법무부 장관이 된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검찰개혁,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완성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검사 출신을 임명했으면 그러면 그게 또 정답이냐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대통령이 그 법무부 장관을 경유해서 수사에 이래저래 검찰을 수사에 대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딱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어찌됐건 이 법무부의 문민화는 이제는 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윤 당선인의 의중과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 인사 검증을 위해서 TF 구성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단 벌써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에서 고액의 고문료 논란부터 시작해서요, 꼼꼼히 좀 들여다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먼저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에 저는 동의해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석해 드린 것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말 원칙적으로 제대로 인사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이종훈 평론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정말 그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꾸 제가 이제 아까는 제가 좀 뒷부분 얘기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이 또 들어오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검찰총장 출신 당선인이, 대통령이 검찰을 정말 개혁하려는 생각까지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검찰 출신은 가능한 법무장 임명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현재는요, 그 고액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고문료죠. 연봉이라고 볼 수는 고문료인데,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4년 4개월을 근무하셨는데 그 18억 원을 받으셨어요. 때로 5억 원 정도 1년에 받은 적도 있었고 3억 원 정도 받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고액 연봉 논란이 예전에도 몇 번 이제 그 후보자들이 이런 고액 연봉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고액 고문료 때문에 아마 청문했던 이 부분 집중적으로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할 때 이런 거겠죠. 어떤 역할을 했길래 이렇게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냐. 정관 예우라고 하는 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전직에 예전에 그 직에 있으면서 갖고 있는 인맥이나 정보를 가지고
추후에 어떤 사건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그 인맥을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주려는 그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명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외환은행을 이제 헐값에 매각했잖아요, 론스타에. 네. 그때 론스타를 법률 대리했던 곳이 김앤장인데 그곳에 이제 고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론스타가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여러 정부에서 여러 직책들을 맡으셨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직책 맡으시고 김앤장 갔다가 또 직책 맡으시고 김앤장 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도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그 업무와 관련된 직무 연관성이 과연 없을까? 예컨대 고위직에 뭐 총리로 있었고 부총리도 하셨고 경제수석 하셨고 이런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법률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하는 게 과연 그게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지금 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청문회에서 거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내역에 대해 이력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받게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공격수였지 않습니까? 수비를 좀 해야겠네요. 네. 뭐 수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명 기회를 주거나 또는 이제 그 약간 유도성 질문을 해서 오히려 더 도움을 주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행태들을 사실은 여당이 되면 대체로 이제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뭐 이번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한덕수 후보자 지키기, 거기에 이제 열중을 하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이 과연 예리하게 파고들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은 의문이에요. 오히려 정의당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려 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이른바 전관예우의 그 전제가 되는 전관을 사실은 그 만들어준 것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였다는 거고, 또 지금 의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론스타 관련 부분도 그것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 사이에 다 진행이 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캘 경우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 튀어나올 수도 모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부분도.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깊숙이 캐고들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